민주 아빠, 나 갑상선암이래.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에는 갑상선 유두암 3기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뭐? 앙? 전화기 너머로 남편 강민우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의사 선생님이 급성이라서 당장 수술해야 한대.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간대.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데 얼른 와줘.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방금 전 제게 말했습니다. 암이 크기도 크고 주변 조직으로 퍼질 위험이 있어서 오늘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늦어지면 성대 신경까지 침범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금? 지금 당장? 민우의 목소리에서 난감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선생님이 1시간 후에 수술실 들어간대. 제발 빨리 와줘. 나 혼자 무서워.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32살, 결혼한 지 5년, 5살 된 딸 민주가 있는 평범한 주부. 그런 제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탑승객 여러분, 잠시 후 대한항공 K2631편 발리행 항공기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제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민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 발리 지사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가게 됐어. 출장. 지금? 내가 수술한다는데? 미안해. 진짜 급한 거야. 회사에서 나보고 꼭 가라고 해서. 엄마한테 연락해봐. 엄마가 가시면 되잖아. 시어머니요? 지금 부산에 계시잖아. 그럼 누구 친구한테라도 부탁해. 나는 진짜 안 되겠어. 비행기 시간이 임박했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빨리 와요. 탑승 시작한대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경쾌한 목소리.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누구야? 아, 회사 동료. 같이 출장 가는 사람. 그럼 나 끊을게. 수술 잘 받고 연락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5년 전 저와 민우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민우는 중견 건설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죠. 연봉은 6천만 원 정도. 서울에서 살기에 넉넉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작은 IT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두 사람 합쳐서 연 9천만 원 정도 되었으니 맞벌이 부부로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예쁘시네요. 첫 만남에서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 사실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요? 네. 대학 동기들이랑 데이팅 앱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지분 40% 갖고 있고요. 오, 대단하시네요. 잘 되고 있어요? 아직은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아직 투자도 못 받았고.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래도 도전하는 모습 멋있어요. 민우는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봤자 잘 안 되겠지라는 생각. 하지만 그때는 넘어갔습니다. 결혼 1년 차에 딸 민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을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주야, 엄마가 꼭 성공해서 너한테 좋은 삶 만들어줄게. 딸을 재우며 매일 밤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앱이 갑자기 대박이 난 겁니다.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100만 명 돌파, 6개월 후엔 500만 명.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수진 씨, 우리 회사가 200억에 인수하고 싶습니다.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도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더 키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 2천억 원, 제 지분 40%는 800억 원 가치였습니다. 세금을 내고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약 700억 원. 하지만 저는 민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민우가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수진아, 너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어느 날 민우가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민주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 그리고 솔직히 내 월급 300만 원으로는 애 키우기도 빠듯해. 차라리 집에서 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 지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좀 더 다녀볼게. 근데 내 회사 앱이 잘 되긴 하는 거야? 뉴스에서 봤는데 적자라던데? 초반엔 그럴 수 있어. 사용자부터 모으는 거니까. 휴? 그런 불안한 회사 다니지 말고 차라리 대기업 가는 게 낫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당분간은 제 재산을 숨기기로.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집에서 민주 잘 키워. 민우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택으로 일했습니다. 이사회는 온라인으로 참석했고 중요한 회의는 민우 출근 후에 잡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700억 원어치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왜 숨겼냐고요? 본능이었습니다. 민우가 제 돈을 알면 뭔가 변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부터 민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거야. 주말에도 일이 생겼다며 나갔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라 주말 근무해야 해.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향수 냄새. 민우는 원래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와이셔츠에서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 여보, 이 냄새 뭐야? 응? 아, 회사 여직원이 옆에 앉아 있어서 그런가 봐. 매일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뭐 그 직원이 맨날 같은 향수 쓰나 보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습니다.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 35만 원, 신라 호텔 커피숍 12만 원, 까르띠에 매장 280만 원,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42만 원. 여보, 이게 뭐야? 뭐가? 까르띠에에서 280만 원? 당신 시계 산 거야? 아, 그거. 거래처 선물 산 거야. 거래처 선물을 280만 원짜리로? 중요한 거래처니까. 회사에서 비용 처리될 거야.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내역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2주 후 받은 보고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민우가 한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여자의 이름은 서유진. 27세. 민우 회사 신입사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3주 전 목을 만지다가 혹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목에 작은 돌멩이 같은 게 만져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일단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상선 유두암입니다. 3기고요. 크기가 3.5cm 정도 되고 주변 림프절로 전이 소견이 있습니다. 암이요? 네. 갑상선암은 다행히 예후가 좋은 편이긴 한데 환자분은 크기도 크고 위치가 성대 신경 가까이 있어서 수술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성대 신경이요? 네. 자칫 잘못하면 목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고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하나요? 네. 늦어지면 더 퍼질 수 있어서 2주 안에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갑상선암이래. 뭐? 진짜? 응. 수술해야 한대. 언제? 2주 안에. 아, 그래.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무섭지 않냐고, 옆에 있어줄까 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3일 전 밤, 민우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유진과의 대화창. 손이 떨렸지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유진 오빠, 진짜 발리 가는 거 맞죠? 민우, 표 끊었어. 21일 출발. 유진화, 진짜 기대된다. 오빠랑 첫 해외여행. 민우 키읔키읔 나도 기대돼. 유진 근데 오빠 부인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민우 회사 출장이라고 했어. 유진 의심 안 해요? 민우 걔는 원래 순한 편이라. 의심 같은 거 안 해. 유진 키읔키읔키읔 오빠 완전 나쁜 남자. 민우 어차피 수진이 21일에 수술한대. 유진 수술이요? 민우 응. 갑상선암이라고 하던데. 유진 헐. 괜찮아요? 민우 갑상선암은 예후 좋다잖아. 수술하고 며칠 입원할 거니까 그때 다녀오면 돼. 유진 오빠 진짜 대박이다. 키읔키읔키읔 부인 수술하는 날 여행 가다니. 민우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오신대. 괜찮을 거야. 유진 그럼 우리 걱정 없이 놀 수 있겠네요. 사랑해요 오빠. 민우 나도 사랑해.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을 받는 날, 남편은 불륜녀와 발리로 여행을 떠난다. 그것도 제가 입원해서 어차피 혼자 있을 거니까 그때 다녀오면 된다고.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리뷰가 가장 좋은 김철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으로 상담하시려고요? 이혼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수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순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눈치 보고 참고 웃으며 700억이 있으면서도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남편은 제가 암 수술을 받는 날 불륜녀와 해외여행을 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700억 원,
그 돈으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겠습니다. 목소리를 잃을 뻔했던 저. 이제는 제 목소리를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침묵시키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오후 1시. 저는 병원 수술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고 머리에는 수술모를 쓴 채였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남자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끝나면 제일 먼저 엄마 보러 올게요. 한 여자가 어머니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환자분, 이수진 환자분?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수술 동의서 작성하셔야 해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세요. 저 혼자 왔어요. 혼자요? 간호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네. 남편이 급한 출장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환자분이 직접 사인하셔야겠네요. 간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두꺼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출혈, 감염, 성대신경 손상으로 인한 음성 변화 또는 소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문장. 그 글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수진.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분, 가족분께 연락해 보실래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모시러 올게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 30분 후면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나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대신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민우의 계정을 들어갔습니다. 방금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그리고 캡션. 새로운 시작.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인이 암 수술 받는 날 불륜녀와 떠나는 여행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 순간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하겠어요. 하지만 당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요. 이수진 환자분,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끌고 왔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형광등이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분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면 괜찮아요. 들어가요. 하지만 전 혼자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얀 조명, 수술 기구들, 마취과 의사, 집도의. 환자분, 편안하게 누우세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큰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주사 들어갑니다. 천천히 10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9, 8.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 민주야, 엄마 꼭 살아서 나갈게. 그리고 너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게.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2015년 봄,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앱 하나 만들어 볼래? 절친 은혜가 말했습니다. 은혜는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앱? 무슨 앱? 데이팅 앱. 요즘 소개팅 앱들 많잖아. 근데 다 비슷비슷해. 우리가 좀 다른 거 만들어 보자. 어떻게 다른데? AI 기반으로 성향 분석해서 매칭해 주는 거야. 단순히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진짜 잘 맞는 사람을 찾아주는 거지. 솔직히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하자니까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은혜와 저, 그리고 디자인과 친구 지우. 이렇게 셋이서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인연 커넥트. 앱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인연을 연결해준다. 괜찮은데? 은혜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카페에서 기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전략을, 은혜는 기술을, 지우는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6개월 후 앱이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운로드 100명, 이번 달 매출 10만 원. 투자 받으려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앱을 유지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과외, 카페 아르바이트. 수진아, 우리 그만둘까? 지우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제발.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취업도 포기한 채 오직 앱에만 매달렸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수진아, 그만하고 취업해라. 내가 언제까지 이럴 거니? 조금만요, 아빠. 부모님은 제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민우를 만났습니다. 2018년 가을, 친구 소개팅이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작은 IT 회사 다녀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업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민우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성실한 성격.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은혜에게 속삭였습니다. 은혜야, 나 앱 계속할게. 민우한테는 비밀로 할 거야. 왜? 말하면 되잖아. 아냐.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민우가 알면 말릴 것 같아.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결혼 후 민우는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응. 근데 월급이 왜 이렇게 적어? 300만 원밖에 안 돼? 작은 회사라 그래. 좀 더 큰 데로 이직하는 게 어때? 나중에 생각해 볼게. 저는 계속 비밀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월급 명목으로 300만 원만 받는 것처럼 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민주가 태어났습니다. 수진아, 이제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애 키우면서 다니기 힘들잖아. 아니야. 계속 다닐 거야. 왜 그렇게 300만 원짜리 일에 집착해? 차라리 집에서 애나 봐.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300만 원짜리 일이라고. 그리고 결혼 2년 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앱이 갑자기 터진 겁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우리 앱을 소개했고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잘 맞는 사람 소개해줘. 이 앱 신기해. AI가 진짜 정확해. 한 달 만에 사용자 100만 명.
3개월 후 300만 명, 6개월 후 500만 명. 투자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50억에 투자하겠습니다. 100억에 인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더 키우자. 우리가 할 수 있어. 결혼 3년 차. 회사가 상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예상치 1,500억 원. 수진아, 우리 진짜 해냈어. 은혜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상장 당일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시가총액 2천억 원. 제 지분 40%는 800억 원. 세금을 제하면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약 7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진아, 너 정말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솔직히 내 월급으로는 애 키우기도 빠듯해. 나 다음 달에 승진해. 연봉 7천으로 올라가. 그럼 우리 살림이 좀 나아질 거야. 너희 회사 앱 잘 되긴 하는 거야? 적자라던데? 민우는 제 일을 무시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일, 쓸모없는 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700억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변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부터 민우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은 정말 필요할 때까지 숨기자고. 그리고 그 정말 필요한 때가 지금 온 겁니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실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쉰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지금은 목소리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수술 직후라서 그래요. 며칠 지나면 점차 나아질 거예요. 간호사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성대신경은 괜찮았어요. 다행히 손상 없었고요. 회복되면 정상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싶었지만 목이 아파서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겨우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오후 6시예요. 수술 시간이 좀 길었어요. 4시간 반. 보호자분, 아직 안 오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너무 아팠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1시간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 3명은 모두 보호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 물 드실래요? 엄마, 불편한 데 없으세요? 여보, 내가 여기 있을게. 편하게 쉬어. 저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1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민우의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리 해변, 석양 사진, 그리고 2사람의 실루엣.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캡션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패러다이스. 저는 한참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갈 때 저 사람은 불륜녀와 석양을 보고 있었구나. 손을 잡고 행복해하고 있었구나. 저는 목을 만졌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답답할 줄 몰랐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다는 것. 소리치고 싶은데 소리칠 수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력한 느낌인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목소리가 돌아오면 저는 말할 겁니다. 이혼하자고. 당신을 박살내겠다고.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상담받았던 김철호 변호사의 명함.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수진입니다. 며칠 전 상담받았던 사람이에요.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수진님, 수술은 잘 되셨어요? 네. 방금 끝났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문자로 연락드려요. 그러시군요. 회복 잘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지금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이요? 네. 남편이 지금 발리에 있어요. 여자랑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어요. 제가 수술 받는 날 여자랑 여행 갔어요. 잠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마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퇴원하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제가 사실 재산이 좀 있어요. 얼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700억 원이요. 한참 답장이 없었습니다. 1분, 2분. 이수진님, 농담이신가요? 아니요. 진짜예요. 10년 전에 친구들이랑 데이팅 앱 창업했어요. 3년 전에 상장했고요. 제 지분이 40%예요. 시가총액 2천억이니까 제 몫이 800억인데 세금 빼면 700억쯤 돼요. 남편분이 아세요? 몰라요. 결혼 전부터 숨겼어요. 이수진님,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카드예요. 이걸로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박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퇴원하시는 대로 연락 주세요.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수진님. 네. 목소리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게요. 꼭 그럴 거예요. 문자를 끝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우, 당신은 지금 발리에서 행복하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무시하고 버린 부인이 누구였는지, 당신이 300만 원짜리 일이라고 무시했던 그 일이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저는 목의 붕대를 만졌습니다. 수술 흔적이 남을 겁니다. 흉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곧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말할 겁니다. 당당하게, 또렷하게. 이혼합시다. 당신을 박살내겠습니다. 700억. 10년 동안 숨겨온 제 무기. 이제 그 무기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도 잠시뿐입니다. 곧 제 목소리를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복수를 시작할 겁니다. 민우, 기다려요. 당신의 천국 같은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혼자.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700억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곧 찾아올 복수가 저를 지탱해 주니까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인생.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 제 목소리로 말하는 인생이요. 수술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조금 쉰 소리가 나긴 했지만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발리에서 돌아온 후 단 한 번 병원에 왔습니다.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많이 아팠어? 응. 미안해. 출장이 길어져서. 괜찮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짓말만 들을 테니까요. 배고프지? 집에 가면 밥 해줄게. 아니, 괜찮아. 엄마가 와 계실 거야. 시어머니가? 응. 내가 부탁했어. 너가 퇴원하면 며칠 돌봐달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시어머니한테 부탁한다는 게. 하지만 표정은 숨겼습니다. 고마워. 그래. 푹 쉬어. 민우는 30분도 안 돼서 나갔습니다. 회사 일이 밀렸다면서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퇴원 다음 날 저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김철호 변호사 사무실. 30층 건물 22층에 위치한 큰 로펌이었습니다. 이수진님, 어서 오세요. 김철호 변호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 강민우 씨 37세, 중견 건설사 과장, 연봉 6천만 원, 그리고 불륜 상대 서유진 씨 27세, 같은 회사 신입사원. 맞습니까? 네. 이수진님께서는 32세, 인연 커넥트 공동대표이사, 지분 40% 보유, 현재 시가총액 2천억 원. 따라서 이수진님의 지분 가치는 약 800억 원, 세후 현금화 가능액 약 700억 원. 맞습니까? 네. 그리고 결혼 기간은 5년. 딸 1명.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남편 명의. 시세 8억 원. 대출 5억 원. 맞습니까? 네. 정확해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증거 수집입니다. 이미 인스타그램 사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가능하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요. 어떻게 구해요? 제가 아는 사설 탐정이 있습니다. 이 분야 최고예요. 비용은 2주에 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괜찮아요. 해주세요. 둘째, 재산 보호입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수진님의 700억 원은 결혼 전 재산이고 남편이 모르는 상태죠? 네. 좋습니다. 이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수진님 것이에요. 정말이요? 네. 결혼 전 재산은 고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남편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현재 아파트는 남편 명의지만 이수진 님도 생활비를 보탰죠? 네. 제 월급 300만 원은 다 생활비로 썼어요. 그럼 아파트 구입 자금 중 일부는 이수진 님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에다가 아내가 암 수술 받는 날 여행을 갔다? 이건 상당히 악질적인 케이스예요. 김 변호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생각엔 위자료 최소 5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억이요? 네.
그리고 불륜 상대 서유진 씨한테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억 정도. 합쳐서 8억이네요. 맞습니다. 물론 실제로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천천히 하고 싶어요. 천천히요? 네. 제 정체를 남편이 모르게 하고 싶어요. 일단은 평범한 이혼 소송인 것처럼 진행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거부터 모으고 남편의 반응을 보는 거군요. 네. 그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제대로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날부터 탐정 이강민 씨가 투입됐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탐정이었습니다. 이수진님,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증거 잡아드릴게요. 이강민 씨는 2주 동안 민우와 서유진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 대상 강민우 37세, 서유진 27세. 조사 기간 2025년 10월 28일, 11월 10일 2주. 1일차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 강민우 회사 퇴근. 오후 6시 30분 강남역 인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서유진과 저녁 식사. 오후 8시 식사 후 강남역 호텔 체크인 스탠다드룸. 오후 11시 호텔 퇴실. 증거사진 12장, 영상 1개. 3일차 10월 30일 수요일. 점심시간 회사 인근 카페에서 만남. 손잡고 대화하는 모습 포착. 증거사진 8장. 5일차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 강민우, 서유진에게 선물 증정 명품 가방으로 추정. 오후 9시 서유진 거주지 강남구 오피스텔 동행. 다음 날 오전 7시 강민우 퇴실. 증거사진 15장, 영상 2개. 7일차 11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 남양주 드라이브. 오후 1시 리조트 체크인. 다음 날 오전 10시 체크아웃. 증거사진 20장. 신용카드 사용 내역 최근 6개월. 호텔 총 15회, 약 450만 원. 레스토랑 총 25회, 약 800만 원. 명품 매장 총 5회, 약 1200만 원. 꽃 배달 총 8회, 약 80만 원. 합계 약 2530만 원. 서유진 오피스텔 조사. 위치 강남구 역삼동.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월 150만 원. 계약자 서유진 명의. 월세 송금 내역 강민우 계좌에서 매달 150만 원 송금 확인 최근 8개월. 총 지원액 약 1200만 원. 통화 기록 분석. 최근 6개월간 통화 횟수 347회. 평균 통화 시간 25분. 주로 밤 10시 이후 통화. 강민우와 서유진의 불륜 관계 명확함. 최소 8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판단됨. 경제적 지원 규모 상당함.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8개월. 제가 암 진단받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 약 3,730만 원. 집에서는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으면서 저 여자한테는 4천만 원 가까이 쓴 겁니다. 이수진님, 괜찮으세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법정에서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단계요? 네.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어? 무슨 얘기? 요즘 당신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 매일? 응. 프로젝트가 바쁘거든. 지난주 금요일도? 그래. 일요일에도 회사 갔다며? 팀 회식이었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민우야. 왜?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정말 아무 말도 없어?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이혼하자. 그제야 민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 요즘 이상하잖아. 무슨 소리야? 나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야. 정말 일 때문이야? 그럼 뭐 때문이겠어? 저는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쳤어? 난 진심이야. 이혼하고 싶어. 수진아, 너가 수술 받고 나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병원 가보는 게 어때? 나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혼 타령을 해? 당신이 날 무시하잖아. 내가 언제? 매일, 매 순간.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혼하자.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좋아.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너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야? 뭐? 이혼하면 너가 어디 가서 살 건데? 친정도 없잖아. 돈도 없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 일할 수 있어. 300만 원 받는 프리랜서가 그걸로 민주 키우고 살 수 있어? 그건 그리고 이 집 4명이야. 너 갈 데 없어.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저는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알았어. 뭐? 내 말 취소할게. 그래. 너가 정신 차린 거 다행이네. 민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 없으면 못 산다고? 웃기네.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누구 없으면 못 사는지. 그 다음날 저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민우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서유진. 사진으로만 봤던 그 여자가 실제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27세. 날씬한 몸매. 긴 생머리.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그녀는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너 요즘 완전 좋아 보인다. 그래?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서유진이 웃었습니다. 사실은 남자친구 생겼어. 진짜? 누군데? 우리 회사 과장님. 과장님? 나이 많은 거 아니야? 37살. 근데 완전 잘생겼어. 그리고 나한테 완전 잘해줘.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있긴 한데.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 곧 이혼할 거래. 그게 확실해? 당연하지. 오빠 부인 별로래. 돈도 없고 매력도 없대. 제 손이 컵을 움켜쥐었습니다. 부인 직업이 뭔데? 그냥 프리랜서로 일한대.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암튼 오빠 혼자 돈 벌어서 애 키우고 힘들대. 그래도 애가 있잖아. 딸 하나 있는데 양육권은 엄마가 갖겠지 뭐. 오빠는 위자료만 좀 주면 돼. 위자료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부인이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받을 거래. 그리고 집도 오빠 명의니까 오빠가 다 갖는데. 와, 그럼 너 완전 대박이네. 서유진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치? 나도 이제 강남 아파트 주인 될 거야. 부럽다. 진짜. 걱정은 하나도 안 돼. 부인이 워낙 순하대. 오빠 말로는 절대 맞서지 못할 거래.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순하다고? 맞서지 못한다고? 두고 봐. 내가 얼마나 무섭게 맞설 수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그날 저녁 저는 김철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수진님, 계획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요? 더 세게 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싶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민우의 말, 서유진의 말, 이수진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최고의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수진님, 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우, 서유진, 당신들은 저를 만만하게 봤어요. 순하고 돈 없고 맞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70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보여줄 거예요. 당신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2주 후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에는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5살 민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중요한 일 보러 가. 민주는 할머니랑 있어. 응. 엄마 파이팅? 딸의 응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꼭 이길게. 너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게. 법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김철호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님, 준비 다 되셨죠? 네. 가는 중이에요. 남편 측 변호사 확인했는데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동네 법률사무소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마 비용 때문에 저렴한 곳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민우는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민우를 봤습니다. 옆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말 놓지 마세요. 이제 남남이에요. 아직 이혼 전인데 무슨 소리야. 곧 이혼할 거잖아요.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이혼 취하해.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싫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너 혼자 민주 키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어요. 무슨 돈으로? 300만 원 가지고? 민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김철호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수진님 들어가시죠. 네.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네모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저와 김철호 변호사, 반대편에는 민우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중앙에는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피청구인 강민우 씨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불륜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철호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조정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청구인과 서유진 씨의 호텔 출입 사진입니다. 최근 6개월간 총 15회 확인됐습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민우와 서유진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발리 여행 증거입니다. 김철호 변호사가 항공권 예약 내역과 호텔 예약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데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청구인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날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셋째, 경제적 지원 내역입니다. 김철호 변호사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서유진 씨에게 6개월간 총 3,7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호텔비, 레스토랑, 명품 구매, 그리고 오피스텔 월세 지원까지. 이게 사실입니까? 조정위원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답변하십시오. 사실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그럼 불륜 관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게 민우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이가 있습니다. 5살 딸이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재결합을 원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수진 씨, 진정하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이 생각했으면 바람 피웠겠어요? 제가 암 수술 받는 날 여행 갔겠어요? 수진아, 말 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렸습니다. 목이 떨렸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절대 취하하지 않을 거예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은 아파트 한 채입니다. 시세 8억 원, 대출 5억 원, 실제 가치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금은 얼마나 됩니까? 피청구인 명의 예금 5천만 원, 청구인 명의 예금 2천만 원입니다. 합쳐서 7천만 원이군요. 네. 그리고 피청구인 퇴직금 예상액이 약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총 재산이 4억 원 정도네요.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피청구인이 갖고 청구인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억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불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청구인이 가져가시고요. 민우가 제 쪽을 봤습니다. 눈빛에 동정 같은 게 보였습니다. 1억 원이면 너한테는 큰 돈이잖아. 그걸로 만족해.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김철호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위원님, 김철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왜입니까? 첫째, 위자료가 너무 적습니다. 저희는 최소 5억 원을 요구합니다.
5억?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5억이 어디 있어? 나한테 그런 돈 없어. 조용히 하십시오. 조정위원이 민우를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둘째, 아파트 구입 자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기여분이 있습니다. 김철호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은 결혼 5년간 월 300만 원씩 생활비로 냈습니다.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건 생활비잖아. 민우가 항변했습니다. 생활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말도 안 돼. 그리고 셋째, 김철호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청구인의 고유 재산이 있습니다. 고유 재산? 민우 측 변호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고유 재산이요? 이수진 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김철호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청구인 이수진 씨는 음주인형 커넥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조정실이 술렁였습니다. 인형 커넥트요? 그 데이팅 앱?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작은 IT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철호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구인은 10년 전 대학 동기들과 함께 인형 커넥트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 2천억 원. 청구인의 지분은 40%입니다. 조정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조정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분 가치가 800억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세금을 제하면 실제 현금화 가능액은 약 700억 원입니다. 700억? 민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아, 너한테 700억이 있었어? 저는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뭐, 당신은 제 일을 300만 원짜리 일이라고 무시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왜 말해요? 민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 측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결혼 전 재산입니까? 네. 회사 설립은 2015년, 결혼은 2019년입니다. 상장도 결혼 후였지만 지분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그 700억 원은 이수진 씨의 고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김철호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김철호 변호사가 민우를 봤습니다. 피청구인 강민우 씨, 당신은 7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300만 원짜리 일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리고 그 아내가 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은 불륜녀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김철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렸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저희의 최종 요구는 이렇습니다. 김철호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위자료 10억 원. 둘째, 아파트는 청구인이 갖습니다. 대출 5억은 피청구인이 책임집니다. 셋째, 양육권은 청구인. 넷째, 양육비는 월 300만 원. 10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민우가 절규했습니다. 아파트 팔면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그건 피청구인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어요.
제 재산을 숨긴 건 당신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랐던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무시했어요. 300만 원짜리 일, 쓸모없는 아내.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했죠. 수진아,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조정위원이 민우를 봤습니다. 피청구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2주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정 기일은 2주 후입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민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몰랐어. 너한테 그렇게 큰 돈이 있는 줄. 그래서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어. 유진이한테 가지도 않았을 거야. 저는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더 역겨워요. 결국 당신은 돈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2주 후에 법원에서 봐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김철호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수진 씨.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요? 민우를 이렇게 만들다니.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너 돈 많다며? 700억?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 그런 돈이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해가 지금 너 우리 집안 무시한 거지?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하지 말고. 싫어요. 민주 생각해서라도. 민주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가 정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김철호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부인, 여기는 법원입니다. 조용히 하시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도 서유진도 시어머니도 이제 알았을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의 흉터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 흉터는 이제 제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섰다는 증명이었습니다. 700억.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제 인생을 되찾는 겁니다. 민우, 서유진, 시어머니.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 시대가 시작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민우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민우는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민우가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그래서요? 도와줄 수 없어? 너 돈 많잖아. 제 돈이 왜 당신 거예요? 우리 아직 부부잖아. 곧 남남이 될 텐데요.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유진. 민우가 해고되자마자 서유진은 민우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도 차단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서유진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민우는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최종 조정 기일입니다. 법원 조정실. 민우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2주 전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청구인 측, 청구인의 요구를 수락하시겠습니까? 민우 측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락합니다. 위자료 10억 원, 아파트는 청구인에게 양도, 양육권도 청구인, 양육비 월 300만 원. 모두 수락하시는 겁니까? 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뭐해요? 나 정말 후회해. 진심이야. 알았어요. 그럼 서명하세요.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였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이수진. 5년 전 결혼할 때와 똑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됩니다. 조정위원회 말과 함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민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뭐해요? 나 10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파트 팔면 되잖아요. 팔아도 3억밖에 안 남는데. 나머지 7억은 할부로 내세요. 법원에서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럼 나는 평생 빚을 갚으며 살라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발리에 안 갔다면? 만약 제가 수술 받을 때 옆에 있어줬다면 달랐을 거예요. 수진아.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300만 원짜리 인생이라고 무시했죠. 민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알겠죠?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민우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이혼 정말 하는 거야? 네. 방금 서명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양심도 없니? 민우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아요. 알면서도 이래? 네. 어머니도 저한테 똑같이 하셨잖아요. 뭐? 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봤잖아요. 친정도 없는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쓸모없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수진아, 우리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이제 남남이에요. 민주는? 민주라도 보게 해줘. 민주는 제가 키워요. 어머니가 볼 필요 없어요. 너 이래도 되는 거야? 네. 돼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이수진님, 김철호 변호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수진님이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 덕분이죠. 김철호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서유진 씨한테도 손해배상 소송 걸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겼어요. 3억 원 배상 판결 났어요. 정말요? 네. 서유진 씨가 항소할 수도 있지만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민주와 함께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 깔끔한 아파트. 민주 방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완전 예쁘다. 그치? 민주 방은 민주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꾸며졌어. 와, 고마워 엄마. 민주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일에 본격적으로 복귀했습니다. 수진아, 완전 달라 보인다. 공동 창업자 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훨씬 밝아졌어. 그리고 당당해 보여. 이제 숨길 게 없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 수진이가 진짜 CEO답게 일할 수 있겠네. 저는 인연 커넥트의 새로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싱글맘을 위한 커뮤니티 기능.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플랫폼. 이거 정말 좋은데? 수진이 경험에서 나온 거지? 응.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새 기능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가치도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제 지분 가치는 1,200억 원이 됐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30대 여성 CEO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날 목의 흉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수진 대표님, 목에 흉터가 있으시네요. 네. 작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특히 혼자 수술 받을 때요. 저는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불륜녀와 여행을 갔어요. 저는 혼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죠. 진행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하셨나요? 네. 그리고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겨내셨어요? 제가 만든 회사가 있었으니까요.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일궈낸 결과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수진 대표님 진짜 멋있어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이 났어요. 수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탐정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민우는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연봉은 3천만 원. 이전의 절반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고 매달 위자료 할부금 100만 원씩 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유진은 민우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몇 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수진아, 민주 좀 볼 수 있을까? 양육권 포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아빠인데. 민주가 원하면요. 하지만 민주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아빠 안 만나고 싶어. 아빠는 엄마를 아프게 했잖아. 5살 아이도 다 아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떡볶이 가게를 접었습니다. 임대료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산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민주 생일이 다음 주잖아. 선물이라도 보낼 수 있을까? 보내셔도 되는데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내고 싶구나. 네.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투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벤처 캐피탈 대표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대표님. 저는 한준서입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인형 커넥트의 싱글맘 커뮤니티 기능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경험에서요. 저도 싱글맘이거든요. 한준서 대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실례가 아니라면 저도 싱글 데디입니다. 네, 아들이 하나 있어요. 5살. 아내와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러셨군요.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한준서 대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좋은 미팅이었습니다. 투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싱글 육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카페에서 우리는 아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빠 참여 수업 있는데 저 혼자 가니까 애가 좀 속상해 하더라고요. 민주도 그래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 둘 다 오는데 자기는 엄마만 온다고. 힘드시죠? 힘들죠.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한준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수진 대표님은 정말 멋지세요. 뭐가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회사도 경영하시잖아요. 저는 아직도 버거운데. 저도 버거워요. 매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민주한테 엄마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멋있어요. 그날 이후 한준서 대표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러다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이혼 후에 많이 힘들었어요. 한준서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특히 처음 1년은 정말.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특히 이수진 대표님 만나고 나서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6개월 후 한준서 대표가 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이수진 씨, 저랑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볼래요? 민주랑 제 아들 준호랑 함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에게 물었습니다. 민주야, 엄마가 준서 아저씨랑 결혼하면 어떨까? 좋아. 준호 오빠 좋아. 그리고 준서 아저씨도 착해. 민주의 대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준서 씨와 재혼했고 우리는 네 식구가 됐습니다. 민주와 준호는 남매처럼 지냅니다. 인형 커넥트는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제 지분 가치는 2천억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되찾은 것,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가끔 목에 흉터를 만질 때면 생각합니다. 그때 수술실에 혼자 들어갔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을 거라고.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지켜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잃을 뻔했던 저도 다시 목소리를 찾았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달빛 담은 사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